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바둑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채널 중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어떤 뭐랄까요 통계라 그럴까요, 지금까지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채널 그 관리자 페이지를 연 건데 유튜브 스튜디오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별로 보시면 이렇게 조회수가 나옵니다. 보시면 오늘 올린 영상이 이제 조회수가 120이 나왔고, 뭐 좋아요가 뭐 8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올린 AQ와 카타고의 대결 조회수 377에 좋아요 19개, 이렇게 날짜별로 이렇게 조회수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조회수가 뭐 300, 400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영상이 뭔지 조회수 순으로 한번 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들어와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재생 목록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하고 AI하고 둔 바둑이 있고요. 재생 목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둑이 있고요. 게임 영상이 한두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바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과 자연 트레킹 해가지고 뭐 산이나 절에 갔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수리하고 공구 소개,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생활 이렇게 이제 뭐 고치는 이런 영상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매 재테크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영상이 있는데 조회수 순으로 한번 소트를 뽑아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일 인기 있었던 영상이 신버전 카타고 대 릴라제로 10초 바둑 성자는 이 영상인데요. 길이는 조금 깁니다. 영상이 1시간짜리인데 아마 기보가 아마 여러 개 아마 리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회수가 8,722가 나왔어요. 게시 날짜는 2월 20일이죠. 한 달이 조금 더 넘었어요. 좋아요가 무려 114개 같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구독자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좀 인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기 있었던 게 12월 달에 올린 건데요. 12월 5일날 올린 건데 AI 싸움 대전 해가지고 릴라 제로와 카타고 이보다 더 처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올린 영상인데요. 이것도 조회수가 8,000이 넘었고요. 좋아요가 117개 나왔네요. 그 다음에 3등이 이제 그라인더 사용하기인데, 이게 이제 이 영상은 아이폰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이폰에다가 이제 제 핸드폰이죠. 아이폰에다가 삼각대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마이크는 따로 안 하고 이제 애플 이어폰으로 꽂아서 이제 공구 영상, 공구 사용법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 영상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영상이 이제 인기가 있으면 이제 다른 공구가 많죠. 예, 제가 뭐 집수리를 하면서 공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쪽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공구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보려고 한번 테스트 삼아 올려봤습니다. 의외로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7,546뷰나 나왔네요. 좋아요도 35개 나왔고요. 그 영상이 3등이었고, 이 영상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등이었습니다. 1등. 근데 이제 바둑 영상이 추월해가지고 바둑 영상 2개가 추월을 했네요. 3등은 신버전 카타고와 릴라제로 12초 바둑인데 이게 이제 거의 6,000뷰 정도 나왔고요. 좋아요도 78개 나왔네요. 그 다음 영상이 이제 10만원으로 대문 만들기인데, 이 영상은 아마 저도 유튜브를 많이 찾아봅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방부목으로 이제 대문을 만들 때 이제 프레임이라 그러죠. 프레임은 보통 각바이프로 해서 용접을 해서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나무로 했습니다. 나무로. 제가 용접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굳이 뭐 용접을 배우려면 배울 수는 있는데 굳이 용접 기계를 사고 이렇게 해봐야 나중에 차후에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용접기 사기는 아까워서 그냥 나무로 이렇게 짰습니다. 대충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도 뭐 최소 5년은 가지 않겠느냐. 뭐 운 좋으면 10년 갈 거고요. 최소 5년은 가기 때문에 이 영상에도 밝혔지만 제작 단가가 10만원이 채 안 됐을 겁니다. 아마
뭐 10만원짜리 대문 만들어서 5년 가면 훌륭하죠. 그리고 만드는 시간도 하루가 채 안 걸립니다. 뭐 넉넉 잡아 하루 잡으면 돼요. 넉넉 잡아서. 이 영상이 이제 한 5,000뷰 정도 나왔네요. 영상은 짧습니다. 1분도 안 됩니다. 43초 영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보일러 설치하기 이 영상이 한 2분이 채 안 되는 영상인데 3,400뷰가 있네요. 제가 자세하게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것을 물론 저도 뭐 보일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뭐 혼자서 설치할 정도는 되니까요. 뭐 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하게 하려면 보일러 설치 관련되는 영상만 해도 몇 개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일러 뭐 종류라든가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일러도 여러 가지 있죠. 저도 보면 이제 라디에이터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식이라 그러죠. 건식 보일러도 설치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이제 방마다 다 다르겠죠. 부엌에는 라디에이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방에는 건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 보일러 관련되는 영상만 해도 뭐 여러 개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테스트 영상. 원래 이 영상이 어떤 유튜브에 오픈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이제 시골집 그 고치는 거를 이제 도와주면서 저희 형제간들 보라고 이제 올려준 거예요. 원래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자세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기 있었던 게 이제 3만원으로 이제 LPG 가스 연결하기 영상이죠. 이것도 은근히 뷰가 많이 나왔네요. 3,000뷰가 넘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뭐 샤워장 만들기, 뭐 카 타고, 그다음 내비게이션 수리하는 것도 1,000뷰가 넘었고요.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 리모델링, 지금은 영상을 내려버렸는데, 창고 영상, 창고를 방으로 리모델링 하는 거죠. 이제 펜션처럼 나무 루바로 가지고 이제 방을 인테리어 했던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영상이 1,000뷰 정도 나왔는데, 나름 또 인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세탁기 벨트 고치는 영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테스트기 사용법, 그 다음에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 그 다음에 판넬 지붕 수리하는 영상도 있었죠. 초창기 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은 영상을 비공개로 돌려놔가지고 잘 모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수기 수리하는 것도 있었죠. 수리가 아니고 정수기 필터 교체하는 영상이죠. 이런 영상은 아마 유튜브에 검색해도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런 영상은 업계 비밀이거든요. 업계 비밀입니다. 업계 비밀. 그 다음에 아까 LPG 가스 연결하는 건 마찬가지. 세탁기 벨트도 마찬가지. 업계 비밀이죠. 업계 비밀. 내비게이션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런 영상은 오픈되지가 않습니다. 그 해당 엔지니어들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과연 이 영상이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한번 볼 때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한번 따져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뷰가 제일 많이 나왔던 영상 카타고와 릴레제로 10초 바둑 성전은 해가지고 이게 9,000뷰 언저리 나왔는데 사실 이런 영상은 그냥 그 취미로 하는 거라 이 영상이 과연 취미고 재미로 보는 거라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이게 매기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소 100원 정도의 값어치는 되지 않을까. 그죠? 100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기부를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봤다. 1시간 동안 이제 재밌게 봤다. 그러면 최소 100원의 값어치는 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1,000원 정도 값어치는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영화가 예를 들어 2시간짜리 영화인데 뭐 재밌게 봤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통 뭐 최소 뭐 영화 한 편이 한 10,000원은 가니까 1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5,000원은 되죠. 그죠? 근데 그런 그 즐거움이나 만족에 비하면 이 영상은 한 100원에서 한 최대 1,000원 정도
값어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뭐 100원? 500원? 그 정도의 즐거움은 있지 않느냐. 물론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에 한해서겠죠. 바둑 뭐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뭐 굳이 이 영상을 보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영상 하나에 100원이라도 계산을 하면 9천 비율 정도 나왔으니까 9천은 9만원, 90만원. 쉽게 말하면 90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된 거예요. 경제적 가치는. 부가가치죠. 물론 저한테는 10원도 안 들어옵니다. 10원은 아니고 1원도 안 들어옵니다. 1원도. 아직 구독자가 1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저한테 주는 건 하나도 없죠. 오히려 현재까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데 들어가는 뭐 신경 쓰이는 거, 뭐 기획부터, 그죠? 그 다음 이 영상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도 바꿨죠. 그래픽 카드도 원래 이거보다 이제 지금 현재보다 낮은 거였는데 그래픽 카드 가격만 해도 제법 나가죠. 거기에 비하면은 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바둑은 대충 그렇다고 볼게요. 바둑은 영상 하나당 뭐 그냥 100원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영상이 이제 광고가 뜬다고 계산하면 광고를 글쎄요 영상 하나당 얼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10원에서 뭐 많이 받으면 100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광고비로만 계산했을 때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 한 9천 뷰 정도 나왔으니까 9천은 영상에 9만원에서 한 90만원 사이는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뷰가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값어치는 계속 올라갑니다만은 그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순서가 다 제 계산법입니다. 그 다음 그라인더 사용하기 이 영상은 과연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저는 이 영상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라인더 사용법에 대해 알고 있으니까 값어치를 측정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모르는 분이 그라인더를 사실 계획이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라인더가 있긴 한데 좀 더 안전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배우기는 좀 무하죠. 그죠? 그라인더 사용법을 뭐 학원에 가서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는 주위에 누가 이제 그라인더를 뭐 이게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이 있으면은 가르쳐 뭐 배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이 구하기 어렵고 이 그라인더 사용법은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될까? 따져봤을 때 최소 만원 정도의 값어치는 되지 않느냐. 만원에서 잘 봐주면 10만원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아는 지인도 그렇지만 이 그라인더 잘못 쓰면 좀 다칩니다. 다쳐. 제 아는 지인은 뭐 어떤 물건을 자르다가 그 물건을 튀어가지고 있잖아요. 손등에 바늘 병원 가서 뭐 꼬맸다 그래요. 뭐 10바늘인지 12바늘인지 엄청 위험합니다. 그라인더가. 그래서 그런 안전수칙을 확실히 안다는 거. 그 안전수칙 자체가 값어치가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뭐 실수로 뭐 손등을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손가락이 제일 재수 없으면은 뭐 손가락이 나갈 수도 있겠죠. 또는 눈을 다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에 계산하면 이 영상에 보시는 분들은 최소 만원에서 10만원의 그런 지식을 알고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유튜브의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이 한 편에 뭐 영상이 100원이 채 안 될 건데 5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5735, 100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75만원이니까 50만원 계산하면 한 3, 40만원 값어치는 있겠네요. 그 다음에 대문 만들기. 대문 만들기 이제 10만원으로 대문 만들기 이제 영상 제목인데 이게 이제 필요 없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5,000분 정도 보셨는데 보신 분들 얘기로 제가 해볼게요. 예를 들어 자기가 이제 시골집이든 어디 뭐 이게 뭐 농막이든 어디든 지금과 같은 대문을 하나 만들 계획이 있다. 근데 뭐 용접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기는 싫다. 나무로만 만들 수 있는 대문이 없느냐. 과연 남들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런 정보를 보기 위해서 또는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이 영상의 값어치는
최소 10,000원 이상의 값어치는 있을 겁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정도 대문을 어디에 이제 제작 의뢰를 해서 맡기면은 원가가 1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아마 최소한 20만원은 받지 않을까요? 제 추정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10만원만 잡아도 자재비 10만원이면 20만원 되겠죠? 또 와서 설치해주고 뭐 이런 걸 빼겠습니다만은 순수 제작비만 계산하면 이 영상을 보고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최소 10만원 이상은 버는 거죠. 자재비 빼고. 그렇게 계산하면 영상 값어치는 한 5,000분이 보셨기 때문에 상당하네요. 금액적으로 보면 뭐 그죠? 그런 계산법에 의하면 크죠. 영상 한 편당 만원으로 계산하면 5천만원 되죠. 1,000원으로 계산하면 500만원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영상 값어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보일러 설치하기. 보일러를 직접 설치하는 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일러를 이렇게 이제 와서 설치하면은 아마 설치비가 보일러는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에 보통 제가 설치한 게 방이 하나, 둘, 세 군데 설치했거든요. 세 군데 설치했기 때문에 최소 자재비 원가만 해도 100만원이 넘었거든요. 자재비만 해도 100만원 넘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하면은 최소 200만원 정도를 받을 겁니다. 아마 이게 한 3일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만 해도 한 100만원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영상 예를 들어서 이 보일러 놓는 기술을 알고 계시면 100만원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고 다 이해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만은 이 영상을 보는 자체로 최소 10,000원 정도의 값어치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LPG 호스 연기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아마 이 자재비는 3만원으로 LPG 호스 돼 있죠. 이 자재비가 한 3만원 들었는가 봅니다. 이 압력 조정기하고 호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이걸 예를 들어 모른다. 그럼 가스 업체에다 부르면 아마 한 최소 5만원에서 한 10만원은 부를 거예요. 아마 5만원은 더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10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은데 비싸게 받으면 15만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본인이 직접 하시면은 최소 5만원에서 7만원은 버는 거죠. 그쵸? 그런 분들이 3,000명이 계셨어요. 조회수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돈을 절약하는 거죠. 그만큼 부가가치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샤워장 간이 샤워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간이 샤워장인데 이게 자재비가 제 기억에 한 50만원 들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이틀 걸렸나요? 이틀인가 3일인가 걸린 것 같은데, 이런 자그마한 샤워장 하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자재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어디 업체에 맡긴다. 그럼 최소 100만원이죠. 그죠? 최소 100만원일 겁니다. 이틀 인건비 하면. 또는 2명이 와서 하루 만에 하더라도 100만원 될 겁니다. 그 밑으로는 아마 와서 공사해주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최소 100만원이고 여차하면 150만원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은 이 방법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공사하셨다. 그럼 최소 50에서 100만원은 버시는 거죠. 내비게이션 수리하기. 이게 이제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원가가 5,500원 돼 있는데, 이게 아마 수리를 가면은 수리센터는 한 만원에서 2만원 정도 받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한 1, 2만원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1,000분 이상이 가셨네요. 이 영상을 보고 직접 수리를 하셨다. 그러면 한 1,300만원 이상의 어떤 부가가치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저는 제 노하우로 알려주는 거라 뭐 저는 이득을 보는 건 없습니다. 당장 구독자가 많이 늘어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득 보는 게 없죠. 그다음 화단 만들기, 뭐 그다음에 이제 창굴 방으로 리모델링 있는데, 지금은 이 영상이 이제 오픈되어 있지가 않은데, 제 기억에 이 실내 인테리어, 실내 자재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한 200만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자재값이.
200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100만원은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루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배선도 있고, 그 다음 바닥, 이제, 세멘 몰타르 뭐 이렇게 스티로폴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강목 뭐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천장까지 다 했기 때문에, 벽 사방을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자재비가 한 150에서 200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재비가 150, 200이면, 예를 들어 목수를 부른다. 그러면은, 최소 3, 400원 하겠죠. 최소 300원 넘을 겁니다. 아마. 이 공사가 은근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이 룸 하나 꾸미는데 거의 일주일 걸렸거든요. 이제 2명 정도가 와서 공사한다 그래도 아마 며칠은 걸릴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인건비만 해도 한 100만원은 최소 넘을 겁니다. 최소. 그 정도 값어치가 있고, 세탁기 고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탁기 원가는 얼마 안 되지만은 아마 이게 수리센터 사람 부르면은 출장비만 해도 기본 몇만 원 갈 겁니다. 아마. 그죠? 이거를 보시고 직접 고치신 분이 있으면 몇만 원씩 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기 사용법. 이거는 좀 돈으로 값어치를 매기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이건 값어치를 얼마나 매겨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런 그 공구 사용법은 사실 공구는 딱히 얼마다 이게 정할 수는 없지만은 평생 자기가 쓸 수 있다 계산하면은 그 값어치가 한 10만원 값어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거의 6천만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컴퓨터 조립하기. 이 영상은 이제 수치가 나와 있어요. 이제 용산에 가면 이제 컴퓨터 조립하는 게 보통 조립비가 한 2만원, 3만원 이 정도 받습니다. 조립비가.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을 보고 물론 그 조립 기술을 뭐 100%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 습득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한다면 한 건을 조립하면 뭐 한 2, 3만원 버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딘가 취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컴퓨터 조립회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월급이 한 200원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컴퓨터 조립만 잘해도 취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어느 회사든 초보자는 잘 뽑지 않거든요. 조립을 할 줄 안다. 그러면 기본 최소 입사는 되고요. 최소 인턴이라 그럴까요? 그런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 100만원부터 출발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영상은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 판넬 지붕 공사가 있는데요. 이 영상도 비공개로 돌려놨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 지붕 공사 자재비만 한 200 들었을 겁니다. 제가 뭐 잠깐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본인 집을 고치면은 자재비가 200이기 때문에 인건비까지 하면은 최소 300이 넘겠죠.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한다면. 최소 300일 겁니다. 최소 300. 그러면 이제 100만원짜리 이제 부가가치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 집을 한 번만 이렇게 수리한다. 그럼 100만원 버는 건데, 뭐 창고도 짓고 뭐도 하고 이게 여러 채를 짓는다. 그러면은 몇백만원 수익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는 지인들이 이렇게 공사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한 뭐 몇백만원의 값어치는 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판넬 지붕 공사를 할 줄 알아가지고 이런 판넬 공사업체에 취직이 됐다. 그러면 값어치가 엄청나죠. 왜냐하면 이런 목수들은 인건비가 2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보통 20에서 25만원 받을 겁니다. 최소 20은 받을 거예요. 하루 일당이. 일이 힘들기 때문에. 지붕 타는 일이 힘들거든요. 보통 20에서 25만원 되는데, 이 노하우를 가지고 취직을 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이 뭐 몇백원 되겠죠. 최소 300에서 많이 받으면 500원 되겠죠. 그리고 연봉 따지면 뭐 한 4천에서 한 6천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일을 한다 계산하면, 이런 노하우를 안다고 계산하면 비싸죠, 이게. 물론 단순히 영상 하나 본다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수기 이제 필터 교체하는 업체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영상을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업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수기 업체에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취직을 하고 싶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 취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자기 집에 있는 필터를 한번 교체해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면접을 보러 가면 제가 볼 때는 합격한다고 보거든요. 경쟁자가 10명이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뽑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직접 교체를 해봤다 하는 분을 뽑겠습니까? 제가 사장 같아도 직접 교체를 해본 사람을 뽑겠죠. 그런 거로 따지면은 이 영상 값어치는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면은 1년에 필터 값이 한 달에 3만원 잡고 뭐 36만원이니까 한 30만원 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알아도 1년에 3만원, 30만원이니까 10년이면 300만원이죠. 자기가 이 영상을 보고 직장을 구해서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뭐 연봉이 뭐 최소 2, 3천만원은 된다고 계산하면 뭐 10년, 20년, 30년 일한다 계산하면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지식이죠. 이런 영상은 아마 유튜브 어디에 뒤져봐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재미나게 즐기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런 노하우를 돈으로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본인이 몰라가지고 이런저런 고생, 특히 게임은 이제 뭐 몰라가지고 쓸데없는데 이제 현질하다가 돈을 많이 낭비하죠. 그런 거로 따지면은 이런 영상이 제법 그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을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람이 고생을 덜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엄청 고생하거든요. 게임이란 게 모르면 헤매기 때문에 초짜 때나 다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생을 안 하게 된다는 걸 계산하면 또 금전적으로 뭐 계산한다면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거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조잔디 설치하기도 있고요. 랜 케이블 제작.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랜 케이블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도 랜 케이블 공사도 많이 다녀봤는데 랜 케이블 마지막 그 종단 잭을 찍을 수 있으면요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이 마지막 종단 잭을 찍을 수 없으면 그냥 일반 막노동 그 노동 그 잡부라 그러죠. 잡부 인건비 받습니다. 뭐 10만원, 12만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 잭을 찍을 줄 안다. 그러면 통신공사 업체에 이제 뭐 잡부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반 엔지니어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이 잭을 찍으면은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인건비가 15만원 될 수도 있고요. 20만원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잡부들이 이제 힘들게 뭐 천정을 타거나 뭐 바닥 복공판을 뜯을 때 본인은 잭을 찍으면 되죠. 편하게 일을 하죠. 똑같은 인건비를 받아도 편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뭐 12만원을 받더라도 본인은 앉아서 잭 찍으면서 12만원을 버는 거고 이 잭 찍을 줄 모르면 힘들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랜 케이블 찍을 수 있는 기술 하나에 값어치가 최소 100만원 값어치는 넘습니다. 이 잭을 찍을 줄 안다는 거는. 물론 이 잭 찍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분량도 많이 나고요. 이게 여러 번 찍어봐야 돼요. 한 1000번 정도는 찍어봐야 될 겁니다. 1000번 정도는 찍어봐야 이제 눈 감고도 찍을 수 있다. 그 정도 되거든요. 이런 기술은 이제 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은 값어치가 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시골 지붕 개량하기. 이거는 이제 시골 집들 보면은 제가 견적을 뽑아보니까 한 500만원, 600만원 하더라고요. 엄청 비쌉니다. 근데 실제 그 자재비는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본체 기준으로 한 150 들었나요? 150만원인가 200만원인가 들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공사 업체를 부르면 한 5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500만원, 550만원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할 줄 알면은 한 2, 300만원 버는 거죠. 본인 집을 수리해도 2, 30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공사를 할 줄 알면은 이런 업체에 취직을 한다. 그럼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취직이 쉽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공사하는 업체는 인건비가 비쌉니다. 이게 하루 일당이 제법 한 최소 25만원 될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 영상을 보고 열심히 이제 하셨다. 그러면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이 영상의 값어치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도 보람이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그 노하우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도 이 지붕을 공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 유튜브도 검색하고 네이버 카페 블로그 뭐 인터넷 사이트 많이 뒤지고요. 건축 자재 뭐 사이트부터 공부를 엄청나게 한 겁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 가격이라든가 자재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현 상황에 맞게끔 연구를 해서 이게 한 거라, 이게 상당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인건비만큼의 어떤 그 노력이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영상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보시는 분은 많이 도움 되겠죠. 이런 영상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통 업체들은 그냥 홍보성 영상이기 때문에 잘 없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것도 업계 노하우죠. 예, 이것도 엄청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기술의 값어치가 크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완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몇천만 원 값어치는 될 겁니다. 왜냐면 지붕 공사 하나 할 때마다 500만 원이면 10군데만 공사해도 5천만 원이죠. 그걸 뭐 이제 10년, 20년 공사를 한다 계산하면 이 기술 하나가 몇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용 파워 테스트, 이거는 뭐 컴퓨터 쪽만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빼겠습니다. 시골 창고 지붕 개량하기, 이것도 지금은 영상을 제가 드랍시켜 놨는데 여기도 자재가 그래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 60만 원은 들었을 겁니다. 자재비가. 그러면 업체에다 맡기면은 최소 100만 원 넘겠죠. 최소 100에서 한 120, 30만 원 갈 겁니다. 이 정도 조그마한 창고 하나 지붕 이렇게 올리는데도. 하여튼 많이 뭐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버니아 캘리퍼스 사용법,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산에 간 영상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요. 뭐 100명 남짓밖에 안 봤어요. 저는 상당히 힐링이 되고 좋던데, 글쎄요, 뭐 사실 이런 그 여행이나 등산은 직접 가야 힐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만큼 눈으로 봐가지고는 그 정도 힐링이 안 되죠. 그래서 아마 경제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컴퓨터 조립하기 영상, 이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창고 고치기 해가지고, 이 창고 고치기도 이 정도를 목수분들 불러서 고치려면은 하루 만에 하기도 좀 벅차고요. 아마 이틀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틀. 보통 품이라 그러는데 두 사람이 오면 이틀 걸릴 것 같고, 4명 정도 오면은 아마 하루에 될 수도 있겠어요. 4명이 오면. 그러면 최소 인건비만 100만 원은 될 겁니다. 최소 인건비가 100에서 150만 원. 자재비까지 하면 이 정도 고쳐도 한 300 정도 이상 들어가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거 경매. 다른 부가가치보다도 제일 높은 게 경매입니다. 경매. 예를 들어서 뭐를 한번 볼까요? 아파트는 보통 경매로 싸게 사면은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싸게 사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가 뭐 3억짜리 아파트면은 한 뭐 2, 3천만 원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사면. 근데 이제 그 부동산 그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뭐 신축급 빌라가 한 1억 2, 3천만 원 가는데 이거를 한 2, 3년 된 거를 이제 경매로 한 6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뭐 최소 한 5천에서 한 7천 정도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빌라나 아파트가 아니면 그 원룸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원룸 건물은 비싸지 않습니까? 최소 5억에서 뭐 10억이 넘겠죠. 한번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신축급 빌라, 제가 영상 올린 것 같은데 다가구 건물주 있죠. 이 다가구 건물주 대기 영상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거 이제 보시면은 보통 다가구가 이제
보통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7, 8억 정도 가거든요. 한 15년, 20년 정도 됐다 계산하면. 신축 건물은 한 10억이 조금 넘을 겁니다. 땅값하고 건축비까지 하면. 근데 한 20년 됐다. 그러면은 한 최소 7, 8억인데, 이게 저번에 경매 낙찰된 거 보니까 4억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낙찰 금액이. 그럼 이런 것은 하나 낙찰받으면 한 3억 버는 겁니다. 3억. 3억에서 4억. 근데 조회수는 많지 않죠. 조회수는 21회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노하우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영상에 소개해놨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짜리 매물이 떴는데, 최저 입찰가가 얼마다 이렇게 넣어죠. 매각, 신건이 5억 3천인데 2억 7천까지 떨어졌죠. 예를 들어 3억에 사면은 단순히 감정가액만 계산해도 2억 이상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하나 알고 계시면 엄청 제일 돈 되는 거죠. 사실 다른 영상에 비해서 아주 목돈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제 경매 영상을 아주 세세하게 올리지 않느냐. 저는 다른 유튜브, 경매 유튜브하고 달리 저는 경매 학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 제가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실 이제 경매 관련된 영상 올린 이유는 이제 동업자라든가 아니면 투자자, 이제 제가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같이 법인에 같이 이제 투자나 동업 이런 쪽을 이제 혹시나 이제 그런 이제 매칭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올린 건데요. 그래서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올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진짜 조회수가 얼마 안 되네요. 21회밖에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모든 노하우를 다 올릴 수가 없죠. 아시다시피 경매학원 이 수강료가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석 달 코스가 한 500만원, 6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수강료가. 그래서 그 비싼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매학원조차도 유튜브에는 아주 심플하게 그냥 수박 끝 핥기식으로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 정도밖에 안 알려줍니다. 모든 것을 유튜브로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최소 1년 또는 10년, 20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 배우겠다 이렇게 하면 학원을 갈 사람은 없겠죠. 당연히 누가 몇백만 원씩 주고 학원 가겠습니까? 이런 경매 관련 영상이 의외로 엄청나게 돈이 되는 영상입니다. 물론 투자기 때문에 이제 잘못 투자하면은 건물을 잘못 산다거나 잘못 낙찰 받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면은 투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 알아보고 사시면은 상당히 큰 재테크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 유튜브 시작한 지가 1년은 좀 넘었고요. 1년 반 정도 됐나요? 한 1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바둑 영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 이 카타고 5점 jet바둑 치수 고치기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댓글이 아주 좀 안 좋은 댓글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기분이 좀 언짢아요. 보시면은 어떤 분이 기원 6, 7급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해놨잖아요. 잘 봤어요 해놨는데 잘 봤다는 게 진짜 잘 봤어 잘 봤다는 건지 이 웃음 표수가 있죠. 약간 비웃음의 웃음인지 제가 느끼기로는 비웃음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분은 더 심해요. 기원 10급 정도 실력분이 자전 해설하는 것도 재밌네 하하 해놨는데 이 재밌다는 게 진짜 재밌어서 재밌다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력도 안 되는 사람이 왜 이런 영상을 올리냐 이런 느낌 같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제가 좀 회의가 들어가지고
제가 그 뭐 바둑 학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기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연구생 출신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둑 전문 유튜브 채널도 아닙니다. 채널 제목도 UITV 되어 있죠. Universal Investor 영어로 UI입니다. 인베스트 할 때 I, 유니버스 할 때 U, 그래서 UITV라고 적어놨는데 바둑 TV가 아니에요. 바둑 전문 채널이면 뭐 UI 뭐 바둑 TV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겠죠. 바둑 전문 채널이 아닌데 이 바둑 두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댓글을 달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죠. 자기보다 기력이 약하면은 아주 깔봅니다. 아주 깔봐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유튜브한테 돈 10원도 받지 않고 아직 뭐 구독자 수가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그 돈이 되는 거거든요. 바둑은 돈이 안 되지만은 홈이 안 넘어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경매 이거는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매드까지 이제 그 노하우고요. 공구나 이런 만들기는 뭐 작게는 몇만 원부터 몇십만 원, 직고치기 같은 경우는 뭐 몇백만 원의 값어치가 있죠. 이런 노하우, 이런 영상을 알려주는데 제가 왜 이렇게 비아냥을 받아야 되고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바둑 하수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를.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뭐 바둑은 그럴 일이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경매라든가 뭐 이런 집수리나 이런 공구 사용법을 아주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댓글이 없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뭐 그런 댓글 하나도 안 써줍니다. 그냥 넘어가죠. 예, 본인은 뭐 그 단팥빵에 이제 안고만 뽑아 먹듯이. 근데 이제 오히려 악성 댓글은 안 써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싫어요를 누른다거나 악성 댓글은 안 써야 되는데, 또는 뭐 상대방을 비아냥거린다든가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싫어요 누른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쪽 업계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좀 어설퍼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프로니까요. 저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 분야가 IT 쪽하고 이제 경매 쪽인데, 그쪽은 당연히 노하우가 많죠. 근데 제 전문 분야가 아니죠. 건축이라든가 이런 쪽은. 그런 거에 비하면 제 노하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댓글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바둑 영상을 앞으로 올리지 말까? 아니면은 올려놓은 추가로는 올리지 말고 그냥 기존 올려놓은 건 그대로 둘까? 아니면 바둑 영상을 다 내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이거 뭐 욕먹으려고 유튜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유튜브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잔소리 듣는 게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요. 제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본인들은 얼마나 바둑을 잘 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훈수는 잘 둡니다. 예, 봤다시피 영상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AI가 둔 수도 제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수가 과연 맞느냐 틀리냐,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AI가 두는 바둑도 제가 잔소리 하는 사람인데, 일반 뭐 인터넷 구단이 뒀다고 제가 잔소리 안 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헛짓이 많이 보이겠습니까? 제가 AI 바둑을 AI랑 바둑 든 게 1000판이 넘고요. AI 바둑 본 것까지 계산하면 한 수천 판이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아마추어 뭐 프로가 둔 것도 뭐 제가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입장인데, 아마추어 뭐 인터넷 팔구단 두시는 분 기보를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보면은요, 아마 그 흠집을 잡을 게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아마 수십 가지가. 남을 너무 그렇게 비하하고 트집 잡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됩니다, 사실. 오늘 또 뭐 이게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또 그 뭐라 그럴까요? 나 참 이분한테 감사드리는데,
이분께서 글을 올렸어요, 글을. 제 상심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문에 댓글을 써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제 드물 6호 반을 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반지변 한 집 반 이겨가지고, 올렸는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7.5를 주고 이겨야 진정을 이긴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는 몰랐죠. 초창기는 몰랐는데 최근에 그걸 알았어요. 덤을 이게 6.5로 줄여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최근에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AI는 무조건 승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반집 이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반집을 지나 백집을 지나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도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이분이 또 이게 성실하게 글을 써주셔가지고 이분한테는 제가 감사를 드리는데, 이런 분이 있으니까 제가 또 바둑 영상을 또 올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바둑 영상을 계속 올릴지 안 올릴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집 수리한 거는 그냥 이제 뭐 취미고요.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올린 거고, 제 주 직업은 경매 쪽하고 IT입니다. IT 쪽입니다. IT 쪽. 그래서 차라리 본인 직업하고 연관없는 영상을 내려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앞으로 악성 댓글이 많이 달리면은 댓글 자체를 못 달게 하던가 아니면은 그런 쪽 영상을 내리던가 이렇게 제가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좀 잡설이 많았는데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브들처럼 뭐 수익이 수십만원 수백만원 들어오고 제가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뭐 비싼 밥 먹고 그죠? 고생도 하는데 이런 잔소리 들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저기 뭐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뭐 슈퍼셋을 쏘시고 뭐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제가 왜 잔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잖아요? 그게 미친 짓이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너무 이제 속에 이제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관련되는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면, 조언을 댓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첫 의도는 그랬습니다. 바둑은 저도 취미고요. 제가 잘 두는 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 급수를 모르겠습니까? 저도 뭐 예전에 두다가 뭐 최근에 이제 다시 두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계속 뒀어도 실력이 많이 늘지 않았을 건데 한동안 안 뒀어요. 거의 10년 이상을 바둑을 안 두다가 다시 두기 때문에 예전에 알았던 수도 많이 잊어먹었죠. 그 상태에서 이제 좋은 기부가 있고 재미난 게 있어서 이제 AI 이제 그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자꾸 이렇게 막 태클 거시는 분들이 많고 남을 비하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제가 바둑을 안 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소통을 못하게 아예 댓글을 막아버리든가. 그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제가 또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 채널의 향방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많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